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것과 책에서 읽어서 느끼는 것의 감정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책을 보고 이해를 하겠지만 감성이나 감동 또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때는 그 장소를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중학교 교육받을 때 교과서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또는 유적지에서 또는 유물을 보면서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정말로 현장에서 해야 된다.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어야 탐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느끼는 감성이라던가 감동이라던가 또는 지리적인 위치라던가 그런 이해를 통해서 역사나 또는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열린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영이라고 합니다. 아하 열린교육센터는 200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단체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거의 18년여 동안 역사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면서 현재 60여 명의 강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를 굉장히 못 참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직접 봐야 되고 찾아가 봐야 되고 이런 성향이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또 우리 청소년들도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어야 탐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지적 호기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 또 배우고자 하는 욕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 호기심과 또 탐구하고 직접 봐야 되고 직접 찾아가 봐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회사에 어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이제 28살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28이면 이제 늦은 결혼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또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나서도 아이의 소중함이라던가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과 어떻게 예쁘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 준비된 엄마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예술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그런 예술활동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족함 없이 전달을 해주고 싶고 그것을 내가 직접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2000년대에 그런 역사 유적지 이런 것들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교육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저 같은 이렇게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었던 여성들에게 문화체험 강사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 분야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교육에 제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론으로만 배웠었던 역사 교육을 현장에서 또는 유적지에서 또는 유물을 보면서 그 스토리를 배우는 게 너무 생생하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교육받을 때 역사 교과서 외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화체험 강사 양성 교육 받고 하면서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이런 교육을 아이들과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이해가 쉽고 재밌을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정말로 현장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그럴 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라든가 평화통일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것과 책에서 읽어서 느끼는 것의 감정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책을 보고 이해를 하겠지만 감성이나 감동 또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때는 그 장소를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하 열린교육센터 교육이 현장 체험 교육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4차 산업과 반영을 하고 또는 다양한 실내에서 하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까 하고는 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역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작한다거나 교육의 자료집이라던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더 가까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 유물을 3D 펜으로 그려보거나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콘텐츠도 만들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형 3D 펜으로 역사 유물을 디자인해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평화통일 교육 같은 부분은 저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지리를 이해할 수 있는 보드게임. 지금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라던가 우리나라 언어가, 남한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언어 카드로 해보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북도 남북의 분단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실 북한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스토리텔링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북한의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 활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부분에서 습생태도 있어요. 환경의 분야에서 우리 습생태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숲 생태를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또 보존해야 될지,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 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구로구안에서는 구로구청장님 교육 분야 표창이라던가 또는 혁신교육 분야 표창이라던가 표창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의 표창장도 받았고요. 이제 저희가 교육 쪽 분야를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중학생 마을 교과서, 초등학교 이제 지역화 교과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사분들과 같이 교과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개인적인 목표로서는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가 저는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랑을 하는 게 우리 기업은 자판기도 있고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퇴근 이후에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 개인적인 어떤 좀 포부도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또 좀 더 성장을 한다면 영상이라던가 미디어 분야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게임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역사 유적지에 있는 유물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찾아본다던가 또는 단계별로 뭐 점수를 주면서 진화될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식의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